자, 여러분 46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합시다. 보기는 문법 수업의 상황 일부다. 기억을 이용해라 있죠. 기억을 이용하여 파생어 형성에 대한 탐구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보면 꾼, 그 다음에 쟁이, 장이 이렇게 세 가지의 접미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 접사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쟁이와 장이를 내놨을까?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장이는 여기 나오죠. 어떤 장이라는 것은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빨리 외우는 방법은 장인 이렇게 외우면 장인정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고, 두 번째 쟁이라는 거는요. 쟁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거로 전문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문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꾼이라는 거는 뭐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노름꾼은 아닙니다. 이런 거. 예. 그리고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예. 사기꾼 이런 사람들, 절개하는 사람, 노름꾼 이런 거. 예. 요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럼 꾼으로 갔을 때는 왠지 좀 뭐지요? 어떤 좀 부정적 의미가, 부정적 인식이 좀 있고요. 장이로 갔을 때는 약간, 그 사람 참 좋다. 이런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는 거에서 요 접사를 던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둘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잘 판단해라고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1번에 볼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란 뜻으로 나오죠. 고집이 센 거는 여러분 장인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장이를 넣으면요. 주위의 친구 중에 장인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기는 장이가 아니라 뭐로 가야 되겠죠? 고집쟁이라는 말로 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고집꾼이라 그러면 그것 또한 그렇죠.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7번을 보면요. 4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통사와 비통사적 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을 이야기할 때 통사적 합성이 조건이 많거든요. 근데 이 통사적 합성을 외우지 마시고 비통사적 합성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별 붙여놓고 좀 그거지만 암기라고 하십시오. 이건 암기를 하면 문제를 그냥 푸는 거고, 암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머리를 써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무식하지만은 비통사적 합성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조건 3개밖에 없습니다. 용언의 의관과 명사, 용언의 의관과 용언, 부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3가지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예, 요 3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뒤에 나오는, 밑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여러분 비통사를 찾으라 이렇게 했는데 자, 뒤로 가서 한번 판단해 볼까요? 뒤에 가서 판단해 봅시다. 1번 산들바람이죠. 부사 산들 이거 의태어죠. 의태부사입니다. 더하기 명사 바람이 오면, 그렇죠, 명사지요. 부사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지요. 그러면 비통사, 예스, 맞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산나물이죠. 산은 명사고요, 나물은 명사입니다. 명사와 명사는 통사가 되거든요. 맞다. 새는 자, 이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지요. 새 뒤에 용언이 옵니다. 새 뒤에 용언이 오면 이 새는 그렇죠, 접두사가 됩니다. 접두사가 되고, 새 뒤에 체연이 오지요. 체연이 오면 이 새는 관형사가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구별을 잘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새해는요, 관형사 새와 명사 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얘를 수식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사가 된다. 들어가다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기본형이 들다입니다. 맞죠? 기본형이 들다 더하기 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오지요. 그러면
들어가다라는 말은 용언과 용언이 결합했죠. 그러면 이 언은 뭘까요? 예, 보조적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다시 합니다.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는 그 중간에는요,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해서, 자, 다시 합니다. 보조적 연결음이 아역에 아, 어, 게, 지, 고가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틀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틀렸는가를 보면요. 품사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용언의 관형사형이라 있습니다. 용언의 관형사형은요.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지요. 이렇게 묶여져 버리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꾸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다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렇죠. 관형사형이 틀렸다 이렇게 보고 통사는 맞습니다. 통사는 맞다라고 하니까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보기 조건을 내걸은 거는 통사와 비통사인데 문제에서 답을 요구하는 거는 의외로 생뚱맞게 용언의 관형사형이 아니라는 것이요. 용언의 어간 뒤에 보조적 연결 어미가 붙었다는 걸 여러분 판단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명칭에 대한 기본적 문법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거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통사, 비통사만 계속 앞에서 보기 때문에 답이 뭐지? 이런 어떤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생뚱맞게도 보기는 통사, 비통사인데 답은 그렇죠.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냈다는 게 조금 웃기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 의미에 대해서 탐구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요. 여기에 많은데, 그 다음에 먹는데, 그 다음에 어서, 그 다음에 아서, 은이, 그 다음 아서, 그 다음 했으므로, 여기는, 리얼은 뭐지요? 리얼은 빨갛고 할 때 고, 착하지 말 때 만, 그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에, 그렇지, 일지라도, 더라도, 이렇게. 맞지? 예,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법적 개념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건 바로 찍어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연결음이라는 거예요. 연결음이 앞에서 47번 문제에서도 다루었는 건데요. 연결음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언에 더하기 용언이 결합할 때 앞에 있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는 연결음이를 보조적 연결음이랍니다. 보조적 연결음이라 하고요. 이 보조적 연결음이는 말 그대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할 때 오는 그렇죠. 연결음이가 보조적 연결음이고 두 번째는 주어와 서술어 또 뒤에 주어와 서술어가 올 때 이 앞에 있는 서술어가 뒤에 있는 문장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를 보는 게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됐죠? 그러면 여기 보조적 연결어미와 대등 종속을 어떻게 구분할까? 얘는 문장 더하기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용언 더하기 용언. 다른 말로 바꾸면 단어 더하기 단어가 올 때 쓰이는 연결어미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합성어 파생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 설명을 이어서 하고 답을 바로 찍어버릴게요. 합성어와 파생어를 수업할 때 파생어에서 접사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접사의 기능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적 접사가, 한정적 기능이 있고요, 지배적 접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를 강조하거나 덧붙여주는 걸 말하는데 여기는 모든 접두사는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미사는 한정입니다. 일부 전미사는 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퍼르타의 시는 퍼르타라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거지요. 시퍼르타가 됐을 때도
품사의 변화는 없습니다. 포르타의 형용사, 시포르타의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아예 품사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미사, 그러니까 이 일부 전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미사의 기능은 지배적 접사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볼까 예를 들어서 명사 뒤에 답을 붙임으로써 학생답다라는 명사가 뭐로 바뀌어요? 형용사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친구를 형용사와 전미사라 합니다. 이처럼 품사를 바꾸어지는 것, 문법적 품사를 바꾸는 거는요, 어미가 하는 게 아니라 접사가 하거든요. 어미는 품사의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3학년 중에는 풀어봤던 경우도 있는데, 명사형 전성의 어미와 명사와 전미사 또는 관형사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구분하는 품사적 통용의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용언의 어간에 붙어 나오지요. 뭐가? 연결어미지요. 그래서 다른 품사로 바꾸는 기행을 수행한다 나오죠. 이거 보자마자 바로 찍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문법의 기본 개념을 그냥 그렇죠 단순하게 묻는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문법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만 알면 이건 딱 보자마자 왜 이런 문제를 냈지라는 생각으로 찍어버립니다. 이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약한 그렇죠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49번 문제를 보면 기억에 들어갈 말이죠. 탐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기억에 여러분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밖에입니다. 밖에. 밖에지요. 밖에는 하나, 이게 밖에가 뭐냐면 조사예요. 조사입니다. 조사인데요. 그 여기에 뭐뭐 할 수 밖에, 뭐 리얼 밖에, 그 다음에 이 밖에의 쓰임인데, 여기에서 뭐뭐 리얼 밖에가 하나의 기능이고요. 여기에는 체언 뒤에, 오케이, 앞에 거는 앞 사례 1은 체언 뒤에 오는 밖에고요. 이해됐죠? 예. 일단은 이것이 되든 두 친구 다 보조사입니다. 격조사에는 밖에가 쓰이지 않습니다.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그래서 뒤에 가시면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죠? 예. 여기 2번에 들어가면요. 2번에 가면 밖에는 체언이나 명사형 뒤에, 예. 5번이죠. 5번. 쏘리. 밖에는 홀로 쓰일 수 없으며, 그럼요. 홀로 쓰일 수 없지요. 조사는 의존석이니까. 맞지요?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해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낸다 할 때 이 자격을 나타내는 거는요,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문장 성분을 만드는 격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조사다 틀렸습니다. 얘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예,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확인해야 될 걸 두 개를 쌤이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주격을, 자, 봐요. 여기 선생님이 적을게요. 주격을 가지고 수업을, 자, 다시 할게요.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그 다음에 복격 조사. 됐죠? 이러한 조사는 보조사와 구별이 반드시 됩니다. 구별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명심해서 여러분 자주 문제를 풀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아까 앞에 보였던 밖에도 부사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고 부사의 자격을 대신하되 한정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보조사거든요. 이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하는, 그렇죠, 공부를 꼭 해라, 이렇게 쌤이 부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랍니다. 자, 합니다. 용언의 관형사형.
형이 나옵니다. 더하기, 요 띄어쓰기 돼 있어요. 그리고 박. 뒤에 애가 붙습니다. 이 박은, 예, 명사입니다, 명사. 요 띄어쓰기 돼 있으면 요 친구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밖에가 무조건 다 조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띄어쓰기 돼 있고, 그렇죠. 그 밖에 쓰이면 이때는 의존 명사가 되기 때문에 이만은 의존 명사로 규정합니다. 요걸 잘 구분하세요. 할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 하다의 리얼이 관상 전사금이거든요. 요때 밖은 의존 명사라는 거 여러분 규정하시고, 요 문제에서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50분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잡으세요. 바치다와 받다 이렇게 나오면 받다의 희가 피동이 되겠죠. 누구에게 뭐뭐를 하게끔 하다, 누구에게, 그렇죠. 당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피동이 됩니다. 희가, 피동 접사가 되거든요. 보통 이런 거로 나오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품사, 두 번째, 이 친구의 뭐지요? 예.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아시겠죠? 서술의 자릿수. 세 번째는 의미가 뭐로 쓰여 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건 좀 그렇죠. 여기에 니은이 있는데, 자 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그 2번에 여러분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나오죠. 누구에게 무엇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릿수에는 누구에게 부사어 무엇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다 바치다. 맞지요? 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요?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하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예시를 보면 문장에서 필요하는 어떤 일반적 구조가 부사어와 그렇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이라는 걸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몇 번? 2번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예, 요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풀이를 마치고 51번부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